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참 변동성이 큰 모습이 오후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예고했다시피 초전도체주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김응태 매니저,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 시장이 외면한 종목들 하나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초전도체주들이 오후장 갑작스럽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분위기가 또 정반대죠. 대피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모두 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상엽 이사님. 네.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급락하는 거 보고 매도 의견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의견에서 매도를 주신 건지 지금 조심해야 될 무언가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한 10몇 %,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그와 같은 이제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뭐 분할 매도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초전도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3월 4일 날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어제까지 초전도체를 굉장히 매매를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오늘이 급등하고 나서 3일째예요. 그래서 좀 어제의 상승도 좀 오바가 아닌가.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진짜 이거는 뭐 선수 영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체크를 못 했지만 그래 3일째 상승 또 급등이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CCS 가 이제 막판에 그게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급락 나오면서 뭐 서남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뭐 급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 뭐 아직 3월 4일까지 시간은 뭐 많이 남았으니까 뭐 아직 뭐 좀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만약에 종가상 뭐 5일선, 11선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오늘 고가가 장중 한 24%였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어서 좀 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뭐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또 궁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급락하고 어제는 급등하고 또 그렇다고 어제 급등할 만한 호재거리도 없었고 오늘 급락할 만한 악재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갑작스럽게 커진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혹시 그 회원분들이라던가 네. 뭐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보다도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죠. 당연히 특정 세력에 대한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질문하더라도 이게 왜 올라왔는지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사실 초전도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서 그냥 매수하는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건드는 자리가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저희 클럽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저도 손을 못 대겠습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사실 우리 앞서 먼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실선 델타테크가 10,000원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8배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데 이제는 그만 우려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저는 일단은 보고 팩트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여기 앞에 띄워주시면은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장중에 20% 넘게 뭐 CCS 뭐 아니면은 서남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뭐 10%, 20% 넘게 급등했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10배가 넘어갔습니다. 템버거를 넘어서 18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언제 하한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3월 달 초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차피 발표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세론으로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포모 현상으로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야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내려왔으니까는 빨리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과거에 다른 사례들의 예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파동 자체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시세가 불출된다라고 하면은 N자형 파동으로서 기술적 가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락 장세를 국면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과거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동 한번 다 일으켜주고 나서 주가가 10배까지 뛰고 나서부터 N자형 파동으로 이제 휩써져
올라가는 척하면서 속임수로서도 매도하고 이런 내용 장세가 또 나왔고요. 과거에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모습.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윗꼬리를 달고 길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반등하는 척하면서 올렸다가 그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게 지속되고 이게 모습.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신선델타테크가 언제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락하는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은 빨리 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챙기시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짧은 반등 들어올 때 그때가 다시 재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물을 물량을 좀 출현내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노차주들이 현재 구간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급락 상위에 파워로직스가 22%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도 10% 중후반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11.37% 내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은태 매니저님이 과거 사례들과 다른 종목들 비교하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권이시라면 큰 문제 없이 네. 매도를 이제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 있겠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네. 한 차례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좋을지 오늘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주세요. 저는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가요? 네, 왜냐하면 시간에 걸려서 어떻게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위험하게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또 하락하는 종목만 매수하는 의견보다는 차라리 정리하고 나서부터 어차피 지금 내려와도 내가 정말 윗꼬리에서 달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내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네. 미련 갖지 마시고 어차피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자리 매도하시고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선택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엽 이사님, 그동안 초전도체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매수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신성 델타테크가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랐다는 건 정말 막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수급이 빠진다면 바로 현금으로 그냥 전환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언가 또 다른 테마를 찾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로 손이 이동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네네.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 그 다음 타자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요. 좀 힌트 주세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워낙 관련된 이슈가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파운드리나 새로운 또 반도체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또 이번 달 말에 이제 방한을 한다고도 하고 삼성과의 만남, 윤 대통령과의 또 만남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손정희도 이제 거기도 이제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는데 오픈 AI에서 7조 달러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스로피 거기도 이제 또 투자를 또 많이 또 약 한 1조 원 정도 또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투자 관련된 얘기가 정말 워낙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또 오픈 AI에서 이제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바꾸는 그 소라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쪽 또 주식시장은 새로운 것을 또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시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한 줄 이렇게 범위 안에 좀 넣어두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초전도체주 오후장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의 점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가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출시 기대감에 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요? 여기선 매도 매수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덕산네오룩스 오늘장의 주가 흐름 보면서 최근에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님? 네, 덕산네오룩스 말씀하셨듯이 네. 아이패드 그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요.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망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바닥에 온 거죠. 근데 굳이 바닥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는 역발상으로 이제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요. 그럴 때는 저라면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덕산네오룩스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 오케이, 이제는 산다. 그래서 이제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매도 의견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매수 의견이십니까? 네네네. 네,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김응태 매니저님이 매도예요, 반대고요. 네,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저도 오늘 리포터를 보면서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주가는 상승하고 이제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통 하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면은 뭐 이제 주가를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건데 오히려 오늘 반대적으로 이제 반발 매수세로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거의 주가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62,000원 전고점까지는 못 돌파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은 있을 거니까는 55,000원까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지만 매수 의견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지만 매수 의견은 나왔다라는 게 약간 조금 모순되기 때문에 약간 좀 다소 한번 조정 장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매도 의견이 나타났고요. 이게 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평가를 내리고 싶으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점이라는 건 확실하게 차트상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에 대해서 좀 양봉 전환했다고 해서 이제 막 전점에서 반등해서 들어오느냐? 이거는 또 다음 장에서 한번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OLED에 대한 이제 삼성폰에 대한 판매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북미 유럽 쪽에서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삼성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판매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기대치가 큰 건 맞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매수를 저는 이제 반대로 오늘 장에서 하는 것보다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왔을 때 어차피 오늘 10% 넘게 오늘 장중에 6%까지 올라갔네요. 6% 올라갔으니까는 한 번 더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조정 시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좀 더 관망하는 자세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매도를 좀 드렸습니다. 네, 덕산네오룩스의 경우에는 두 분의 투자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요,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볼게요.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M, 하이브, JYP엔터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CJENM은 4.97%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노려볼까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매도, 이상현 비사님은 여기서 매수 또 나뉘어졌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네. 오늘 엔터주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CJ ENM의 경우에는 그 프로야구를 이제는 티빙에서 월 5,500원을 내고 중계를 하겠다. 뭐 이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했는지 긴 장대 양봉이 그려졌거든요. 네. 이 이슈까지도 다 살펴봤을 때 아직 엔터 쪽의 매력은 좀 덜합니까? 사실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어... 시장이 워낙에 주도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드를 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모습에서 이제 살짝 반등 들어왔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칫하다가 이게 또 장기적으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는요. 제 스타일 상태에서는 약간은 지금은 엔터주를 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트렌드를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비중을 좀 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올해에 대해서 상반기 시장은 AI, 로봇, 그리고 뭐 테마들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엔터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에는 워낙에 또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리셀FM에 대한 판매 실적 자체가 23%나 또 떨어졌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뚜렷한 가시화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자리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후에도 한 번 더 실적 발표라든지 한 번 더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쫓아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좀 대응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엔터주의 경우에는 매력이 지금 덜하다라는 게 가장 큰 김웅태 매니저님의 매수를 막는 것이었네요. 워낙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보여지니까 엔터주도 현재 구간 굳이 매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고 반대로 이상의 비사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좀 받쳐주고 있는데 너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네네. 비슷한 의견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주독 섹터가 아니다라는 거에 이제 절대 공감을 하고요.
참 이렇게 매매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 오늘 좀 뭐 주춤하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수익률이 크신 분들은 엔터 쪽은 아직은 아닌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엔터주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브 이제 날짜도 확정이 됐더라고요. 아일릿 대비가 3월 25일로 확정이 됐고,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제이홉이 또 3월 9일 날 또 앨범 발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릿 데뷔 제이홉 앨범 발매. 그리고 또 4월 달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또 이제 또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3월 말부터 4월까지의 줄줄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그런 기대감 요인들이 크지 않은데 이제 한 3월 뭐 중순 이후부터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 매수, 그런데 하이브에 좀 국한된 하이브의 매수 이야기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봤고요. 마지막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HLB 그룹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후보 물질 허가 여부를 앞두고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와 매도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초전도체주를 제외하고는 다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HLB 저희도 여러 번 매도 의견을 방송에서 냈다가 유튜브 댓글창에 악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유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아, 보유요? 네. 네. 제가 보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HLB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관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리보세라닙하고 캄렌리주납이 이제 병용 임상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5월이죠. 발표가 5월로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맞춰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한참 더 모자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지난 19년도에 한번 FDA에서 승인을 거절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한가를 2번이나 맞고 나서부터 이제 회장이 나와갖고 이제 막 무릎도 꿇고 뭐 울면서 막 얘기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날 19년도에서 에스모 유럽 아마케에서 획기적인 거로 해서 에스모 19라는 이제 상까지 받았어요. 받으면서 8,000원이었던 주가가 85,000원까지 10배나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상 효과가, 임상 데이터 자체가 오염이 됐다라는 거지, 임상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캄렌리주납, 중국의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과에 대한 이제 병용 임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한번 2차 치료제에 대한 시판이 나가고 있거든요. 시판이 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차피 이미 한번 85,00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주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또 대시세를 불출하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는 의견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양 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코스피 코스닥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핵심을 발견했는지 먼저 마감 브리핑 이상엽 이사 통해서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양 시장 좀 아랫골이 달리는 그런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좀 특이한 게 코스닥이 뭐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코스닥이 플러스 마감했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플러스 1대를 보더라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것을 이틀 연속 확인한 게 좀 특징적이었다. 어제 오늘 그런 부분. 그래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하락했지만요. 코스피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50% 더 많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한 2배가 더 많았을 정도로 하락 종목수가 오늘 많았던 거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면은 양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좀 매수를 했지만 현물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면서 한 2,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저희가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전략도 세워봤지만 초전도체 종목군들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오늘 변동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여기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거래 대금이요, 무려 1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1조 7천억 원.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얼마냐?
네, 8천억밖에 안 됩니다.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무려 한 2배가 많았구나. 그러면서 좀 오늘 고점을 단기 고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구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겠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원래 코스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20개 중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한 3, 4개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한 5개 이상 늘어난 것도 흐름상으로 좀 특징적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상승 하락 종목 수 눈에 띄는데 뭐 알테오젠이 그래도 오늘 7.8%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눈에 띄었고 그리고 오늘 역시나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좀 고른 또 이제 강세도 있었던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